오늘은 28년간의 대기업 생활을 마친 뒤 취미로 시작한 가드닝과 꽃을 자신만의 브랜드이자 비즈니스로 표현하신 분, 네덜란드에서 Flower and Flower를 이끌고 계시는 김수진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MJ 인터뷰 시리즈에 나와주신 분은 Flower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수진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수진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이런 예쁜 아뜰리에에서 촬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시작에 앞서서 먼저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하고요. 지금 네덜란드에 온 지는 13년 정도 된, 그리고 현재는 플라워 앤 플라워라고 하는 플라워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이력 잠깐 말씀드리면, 광고 마케팅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28년 정도 했고요. 그거를 마무리하던 해는 2022년 초. 음. 이미 그 전부터 이제 이 가드닝하고 또 네. 꽃꽂이를 취미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게 저한테 큰 즐거움이라는 거를 깨닫고 이 직장 생활을 정리하는 그 과정, 그러면서 이제 또 좋아하던 꽃을 취미에서 부업에서 사업으로 이렇게 또 키워가는 과정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스로를 플로리스트 겸 사업가라고 부르고 있은 지 글쎄 한 2년 됐나? 네, 그런 상황이고요. 예. 너무 멋지세요. 저도 요즘에 하는 생각이 회사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 많이 하고 네. 또 실제로도 회사 생활 하시면서 사이드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영감이 될 것 같은 스토리가 많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늘 네. 아주 저도 기분 네. 좋습니다. 그럼 28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고 2022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회사 생활을 마무리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광고 대행사 생활을 한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한 9년 정도 일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쉬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 1 년을 쉬고 나서 다시 광고로 컴백하긴 했는데 음. 쪼끔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해외에서 좀 커리어를 이어나갔어요. 네.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에서 도합 7년 살면서 계속 광고 대행사 생활을 하고, 광고 대행사에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클라이언트 중에 아주 오래 했던 클라이언트가 필립스였는데 네. 그때에 이제 알던 인연으로 이제 여기 네덜란드에 와서 필립스 본사에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2013 년에 그렇게 이제 취업이 되어서 여기로 온 거죠. 또 네. 그런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으시네요. 네네. 네덜란드로 오시게 네, 되신. 그렇습니다. 그럼 2013 년에 오셔서 필립스에서 쭉 근무를 하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어. 그게 이제 2022년 초까지 갔던 거고, 네. 저도 계속 이제 나라는 여러 나라를 다니고 네. 어쨌거나 큰 조직, 그다음에 월급쟁이, 음. 직장 생활, 이제 이런 틀을 벗어나지 않은 채로 음. 뭐 지리적으로만 좀 돌아다니지, 사실은 형태적으로는 그런 비슷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보호받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생활을 28 년을 한 셈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거가 이제 정리가 되고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해야 됐을 때는 저도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가 처음으로 그다음 스텝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로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음. 처음이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어. 예, 그전에는 다 다음 스텝이 있고 누군가가 먼저 끌어 주고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다닌 케이스였는데,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게 어쩌면은 나한테는 지금까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직장 생활이 한 달락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예, 퇴사를 하고 조금 음. 있다가 이제 서서히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28년 동안 커리어 저는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한 네네. 분야에서 그렇게 쭉 오래 한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거를 또 딱 퇴사라는 건 누구나 쉽지 않잖아요. 네. 특히 다음 스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내가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큰 변화는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100%제 의지만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회사의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저랑 이제 그런 충돌 같은 게 좀 많아지고, 네. 새로운 윗사람하고도 안 맞고, 음. 그 조직 자체가 퍼포먼스가 점점 나빠져서 음. 저랑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그 펑션이 점점 줄어들고, 이런 게 동시에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회사에 나오기 한, 뭐, 몇 개월 전, 이 회사에서의 나의 유통기한이 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를 감지를 했고, 아.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제, 그렇다면 가장 좋은 조건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보이면 일단 그걸 잡자. 네.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이제 대화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데 조금 다른 뭔가를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회사에서 했을 때 제가 이제 좀 눈치를 채고 지금인 것 같다 해서 이제 퇴사의 수순을 밟았어요. 기회를 잡으셨네요. 박수 칠 때 그렇죠. 떠나시고. 네, 뭐 그런 겁니다. 네. 뭔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려면 그 문을 닫고 그거를 put it behind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 플로리스트 샵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 사이드로 또 거기서 파생되는 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롭다고 느꼈어요. 네, 광고 대행사 있을 때 이제 썼던 그런 것 중에 테니스 공을 하나만 던지고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받아라 그러면 잘 받는데 네. 테니스 공을 3개, 4개만 줘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그 하나를 가지고 집중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실에서는 가지고 있던 거를 놓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때가 이제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건 뭔가 미련을 갖는다거나 조금 뭐랄까 헛된 긍정적인 막 기대를 희망을 갖는다거나 네. 이제 이러지 않고 좀 현실을 이제 정확하게 냉철하게 네. 받아들이면서 오케이 이젠 힘들다 이젠 나 여기 렛고 하고 그 다음이 뭐가 됐건 찾아야지 이거를 더 붙들고 있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로 패착이 올 거다 이제 그런 모먼트가 항상 왔어요. 그냥 모든 게 너무 잘 나가고 있고 편안하고 좋은데 그냥 제가 100% 의지로 자 나는 이제 새로운 걸 하고 싶어 너를 버릴 거야. 네. 그리고 이젠 찾아갈 거야. 이런 적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상황과 시기적으로도 좀 잘 맞물린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위기가 오지 않으면 사람은 했던 것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왔을 때 아주 진지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게 이제 기회가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100% 자기 의지만 가지고 뭔가를 하기엔 네. 좀 나약한 존재인 것 같거든요. 네.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을 때 꽃과 가드닝 하는 거를 취미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언제부터 그 취미를 시작하신 건지 궁금해요. 네. 코로나 때 재택을 하고 네. 휴가를 다 캔슬을 하고 기억이 네네. 나시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암울했던 우리의 그 네. 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원이 꽤 넓은 편이에요. 네. 네덜란드에서도 조금 이제 형태가 특이하고 넓은 편인데 제가 막 정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꾸며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집을 턱 하고 사기는 했는데 저도 사실 아파트에서만 거의 네. 살은 사람이라서 가드닝에 대한 이런 지식도 경험도 없었어요. 저희 남편도 나는 이거 안 도와줄 거야. 이건 너가 하는 거고 네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또 거기다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이제 분명히 시간은 남고 네.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일을 찾지 않으면 잘못하면 굉장히 생활 습관이 좀 이상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어쨌거나 틈틈이 일단 정원에 나가서 네. 마당을 좀 어떻게 좀 해보자. 네.
이 넓은데 이렇게 잡초만 자라면 안 되지 네. 않나 해서 그렇게 이제 미루던 거를 이제 시작할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냥 의무감이었고 진짜 너무 오랫동안 미룬 그 죄책감을 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거였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되게 일단은 되게 멘탈이 되게 좋다라는 그런 거를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회사 생활도 되게 이제 막 갈등 이런 게 좀 이제 시작이 됐을 때라서 예, 뭐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뒤숭숭할 때 정원에서 조용히 그냥 혼자 너무 즐겁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제가 정말 막 그 식물, 뭐 정원, 가드닝에 대한 책을 막 사서 그러니까 일 끝나고 나서 그거를 막 1시, 2시까지 막 읽고 막 혼자 정원 막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요걸 심어서 해보자. 여기는 핑크 존을 내가 만들어보자. 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해놓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생각했지. 근데 어쨌거나 막 희망에 부풀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꽃을 제가 좀 심었는데 그게 여름서부터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또 꽃꽂이를 그 꽃이 많아지니까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아, 그 직접 기르신 네, 꽃을 네, 가지고요? 네. 그렇게 얼마나 많이 시작이에요. 심으셨길래? 아니, 그러니까 다알리아를 심었는데 처음에 다알리아가 일단은 이렇게 뿌리를 심는 거거든요. 근데 한 뿌리를 심어도 꽃이 많이 펴요. 굉장히. 그래서 씨가 되기 전에 얘를 잘라주면은 계속 꽃을 이렇게 뭔가 다음 베이비를 만들 그거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커팅을 하니까 아직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꽂아 놓으면서 하니까 이게 뭔가 되게 또 뭐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좀 남들하고 다르게 막 그래도 나무도 많으니까 나뭇가지도 막 잘라서 꽂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것도 갑자기 너무 재밌어져서 또 제가 이렇게 그 코스가 있어요. 전 항상 책을 사서 책을 공부를 하고 다 독학으로? 해보고 뭐 대단하시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두 가지가 그 2020년, 2021년 막 저한테는 약간 열병처럼 왔어요. 막 몰두하시는 그런 네, 시간이 막 사랑, 있었나요? 정말 막 열정, 막 이렇게 네. 이런 느낌 막 그때는 제가 우리 애들도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정원에 가드닝을 열심히 하면 꽃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꽃꽂이를 하면 또 다른 꽃 욕심이 생겨서 또 다른 걸 심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시너지가 생겨요. 두 개를 하면 이게 서로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꽃을 또 사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요. 이제 비용이 안 드는 맞아요. 그것도 그거 있었을 것 중요해요. 같아요. 왜냐면 꽃꽂이가 그렇게 싼 취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원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이걸 최대한 돈을 적게 들고 이거를 하려면 내가 열심히 어쨌거나 꽃을 잘 기르는 또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완전히 그냥 막 눈에 뭐가 씌운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꽃꽂이를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서 그거를 또 막 사진을 막 찍고 이제 그때 시작한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이제 그냥 단지 제 꽃꽂이 실력이 발전하는 거를 기록을 남겨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 그 flowerandflower.nl 그 어카운트가 그렇게 해서 아마 2021년 초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제가. 원래는 정말 취미 계정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서서히 이렇게 사업체로 트랜지션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초만 해도 정말 지금도 그렇게 뭐 팔로워가 제가 많지는 않은데 요번 1년 말고 그 전에는 정말 몇백 명? 200~300명에서 계속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한 2,000명 1,000명 될까 말까. 아직 1,000명이 안 됐어요. 스레드가 2,000명이 넘으시는 건가? 저는 스레드에서 원래 알았고 이제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좋아가지고 팔로우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사실 그 작품 하신 거 올려놓은 거 보면 이게 취미로 시작한 사람의 작품이라고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은 하지 못했고,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대기업에서 28년 동안 일하시고 이걸로 전향을 하셨다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그런 분인 줄 알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물론 취미로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숨겨진 재능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원래 내가 약간 미감이 좋고 이런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건 있으셨어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일, 또 이렇게 진짜 에스테틱한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거에 대한 굉장히 뭐랄까 동경 같은 거를 오래 가지고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크리에이티브 팀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원래 전략 기획, 네. 또 광고 클라이언트 세일즈 이런 쪽이었던 음. 사람이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런 전략이나 이런 거를 짜서 크리에이티브 팀한테 가면 거기에는 카피라이터도 있고 아트 디렉터도 있고 네. 이제 뭐 필름 프로듀서도 있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오래 지내면서 이제 그런 트레이닝을 받는 일을 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기는 하고요. 근데 저는 더 이거보다 근본적인 거는 제가 원래 굉장히 좀, 이런 그 좀 미술적인 표현을 원래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와서 좀 했어요. 직장 생활하고 한참 있다가부터 진짜 밤에 뭐, 이렇게 뭐 데생 이런 거 취미 한두 번 해보고, 네. 더치 사람들은 취미 활동 굉장히 열심히 네.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거 보고 좀 자극받아서 그런 거 배우고 이러는 데는 그래도 네덜란드 와서는 좀 꾸준히 다니기는 했는데, 뭔가 이게 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항상. 네. 그래서, 역시 나는 별로 소질은 없나 봐.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이 꽃꽂이 하면서 이게 뭔가 그 휘가닥하고 이 반해버렸던 게, 네. 그 꽃이 미디움이 된다라는 거를 딱 깨달았을 때예요. 네. 근데 네. 꽃으로 하는 거는, 너무 쉽게 느껴지고, 아, 그래요? 네. 숨겨진 탤런트가. 네. 글쎄요, 뭐 하여간 되게 이게 맞는 그 미디움을 만난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 이제 그 플로리스트 중에 거의 1세대 플로리스트인 콘스탄스 스프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의 코트 중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미디움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정말 그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네. 꽃으로 이게 내 미디움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거 읽었을 때 제가 이게 딱 내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그때 제가 어쩌면 나는 꽃이라면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맞죠? 했어요. 네. 네. 꽃이 나의 미디움이라면 나는 플로럴 아티스트? 네. 난 이거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본인만의 그 꽃이란 미디움을 찾으셨다니.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나의 it은 뭔지. 네. 뭐 회사 생활에서 조이를 찾고 미닝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네. 혹은 그렇다고 여겼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네. 꼭 나를 이 회사 일이란 정체성으로만 묶어두고 싶지 않다 이러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이제 시도를 해보셨잖아요. 네, 코로나 네. 기간 동안. 그러면서 이런 이제 나의 미디움을 찾게 되고 이걸 또 지금 이렇게까지 끌고 오시게 된 게 많은 분들이 영감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네, 돼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전혀 예상을 하거나 뭐 그랬던 게 아니라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자주 뒤돌아보고 스스로 신기해해요. 그러게요.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이게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연과 약간 제 의지와 뭐 약간 판단력, 타이밍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취미에서 부업, 그다음에 부업에서 이제 사업으로 그거를 한 4, 5년에 걸쳐서 이 변화를 되게 천천히 가지고 갔는데, 저는 그런 이 마케팅 제가 하던 일, 그거하고 연관된 게 일이 들어오는 거는 어떤 형태든지 다 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분은 네, 그쵸. 아직 이 꽃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절대로 놓진 않겠다. 난 이거 네. 평생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그래서 그런 시간이,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했던 게 한 또 2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엔 그것도 이렇게 점점 말라가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요 일이 끝나고 나서는 조금 이제 일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정말 조금 좀 덜 이렇게 주는 거라도 이제 오면은 해야겠다. 그러나
이 꽃에 대해서는 시간이 또 더 많이 날 거기 때문에 네. 한 번은 내가 그러면 이 플라워 비즈니스를 나의 메인 경제적 활동이라고 스스로 정의를 하고 여기다가 우리는 정말 1, 2년이라도 해보자. 네. 늦여름, 가을 되면서 이제 그렇게 이걸 뒤집기로 해요. 꽃이 이제는 나의 메인이야. 한 번은 이거를 메인으로 해봐야 네. 얘의 포텐셜을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최선을 다하고 아무것도 안 됐어. 그러면은 그때 접어도 맞아요. 되니까요. 그때 미련 없이 접어도 네, 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이제 2024년 여름 정도에 먹고 준비를 해서 이제 원래는 이쪽 마케팅 쪽이 나의 어떤 메인 경제적 활동이고 이거는 그 이외의 타임에 하던 거였다면 이제 그 시점부터는 이게 메인이고 이거를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마케팅 프로젝트가 좀 작은 거죠. 네. 그거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게 바뀐 게 예, 작년 여름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거네요. 네, 이거를 네. 메인으로 초보입니다, 두신 지가. 아직. 네.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네, 들고 네. 이 아뜰리에 자체부터가 네. 뭔가 굉장히 오래되고 사람 손때가 묻은 이런 느낌이 나서 네. 느낌만은 오래 지저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느낌만은 되게 오래되고 네. 수년된 그런 분위기가 네. 나요. 아마 몰입했던 짧지만 그렇게 강렬하게 몰입했던 그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제가 조금 현실적인 질문도 드리고 네, 네.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오퍼하는 서비스가 어떤 음, 것들이 있어요? 네.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네덜란드라는 데가 굉장히 이 꽃에 관한 아주 특화된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의 볼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나는 그 플라워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가르치는 거에 그치지 말고 네덜란드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패키지로 만들어서 더치보다는 우리 같은 엑스팻이나 네. 아니면 네덜란드에 어차피 관광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네. 패키지로 한번 오퍼를 해보자. 좋은 생각이네요. 왜냐면 저는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 놀러 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덜란드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 뭐 튤립, 꽃 당연히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풍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나 네덜란드에 왔으니까 뭐 네덜란드에서 나는 꽃으로 한번 워크숍도 해보면 재밌겠다 이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신선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막 굉장히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약간 제품화 시키는 거를 그 작업을 이제 그 작년 여름 가을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이제 연말부터 그거를 굉장히 좀 푸시를 한 거죠. 뭐 계절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꽃이나 이런 또 커팅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콤비네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좀 하기 힘든 그러니까 저의 정원도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의 일부로 해서 지금은 이제 11월 다 돼 와서 꽃이 별로 없지만 굉장히 그래서 이 정원 가꾸는 거에도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요. 여기서도 커팅을 하실 수 있게. 근데 이렇게 가정집에서 이런 아뜰리에가 있고 가정집인데 되게 예쁜 정원이 있고 이거는 되게 유니크한 경험이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경험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꼭 관광만 하고 가지 않더라도 그거 맞아요.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아이디어적으로 정말 이렇게 막 평생 간직하고 싶은 어떤 경험을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너무 좋다. 뭐 비즈니스적인 가능성도 있지만 일 자체의 의미도 있고 뭐 그 준비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또 네덜란드라고 하는 환경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꽃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사실은 올해 메인으로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런 식의 어찌 보면은 좀 투어리즘적인 부분이 있고 또 플라워 워크샵적인 부분이 있고 제가 거기에 또 하나 추가로 저만이 또 할 수 있는 거를 한 게 한식 점심을 해드려요. 점심도 해주세요? 네, 풀데이 코스인 경우에는 한식 점심을 정말 잘 차려드려요. 메뉴는 뭐예요?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워크샵을 좀 이런 식으로 풀데이로 하니까, 왜냐면 이게 투어가 들어가고 워크샵이 한 코스가 들어가도 이미 이거가 반나절이 돼버려요. 네, 네. 그럼 사실 점심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프니까. 이거를 막 어디를 가서 예약을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음, 이제 이거는 근데 사실 저희 남편의 도움이 이제 전적으로 필요한데, 저희 집 셰프는 남편입니다. 아, 100%. 그러세요? 네. 저는 하나도 안 해요. 사실 못 해요. 아, 그러니까 부럽다. 하면은 하는데, 네. 네, 저희 남편이 정말 손맛이 좋고,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를 집에서 한번 해줘 보고 싶다. 그랬더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남편분 너무 고맙게도. 좋으시다. 네, 네. 그래서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완전 네. full experience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컬처럴한 이런 게 되고, 네. 물어보신 메뉴는 이제 많이 하는 게 뭐 불고기, 잡채, 음, 김밥, 뭐 전골, 버섯 전골 같은 네. 것도 할 때도 있고, 전도 보통 한두 가지는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작은 그룹일 때는 그냥 이렇게 두세 명이서 같이 먹는데, 이제 좀 큰 그룹이면 뷔페식으로 아, 놓고 이렇게 스스로 덜어 가시게 하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몇 번 해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서, 네. 네, 전 농담으로 저희 남편한테 내 꽃보다 당신의 밥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신경질 먹어야 되니까 났지만. 우선은. 그래, 예, 그래서, 예, 오. 그렇게 또 이렇게 그것도 계속 하여간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뭔가 이볼브를 해야 돼요. 네. 어떤 거를 그쵸, 어퍼를 해야 맞아. 될지. 그래서 이제 그게, 요번 가을까지 굉장히 그래도 올해 바쁘게 보람있게 했었던 거고, 요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를 하는 게, 네. 아, 또 뭐가 예, 많으세요, 여기. 정말. 네. 약간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고, 사회라고 하는 데에 이렇게 맞추어 살아가느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를 너무 오랫동안 못한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더 옛날에 그런 걱정이 있기 전에 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좋아했던 건 뭐고 어떤 걸 통해서 나의 존재감이나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느꼈는가. 네. 그냥 바쁘게 사시느라고 생각 못했던 부분을 맞아요. 좀 이렇게 꺼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천천히 써가면서 네. 내가 나를 조금 더 좀 알아가고 행동적인 면에서 이제 방법을 좀 찾아가고 이런 단계로 좀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준비를 한 프로그램이에요.